핫쌤입니다. 정확하게 2년 전에 이와 같은 타이틀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죠. 이번에 제2탄입니다. 정말 엉터리 개판 NC였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구판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며칠에 걸쳐서 산인공이 공개한 샘플 문항을 쭉 살펴봤죠. 이렇게 살펴본 결과 내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궁금해졌습니다. 학생들도 이 샘플 문항을 봤을까? 그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와 같은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중 복모보다 더 쓰레기 같은 산인공 샘플 문항,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군요. 엉터리 개판이죠. 잘못된 것을 이 학생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생의 평가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렸다는 거죠. 이 학생의 말처럼 청춘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엉터리 개판으로 문제를 만들어서는 여러분들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와 협력관계에 있는 필쌤도 수장공사 시험 보고 와서는 이와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더군요. 이렇게 산인공과 시험 출제 기관들 욕을 하고 있는 나 핫쌤은 완전 무기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도 분명하게 내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청춘을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라야 하죠. 어쨌든 이와 같은 욕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나 핫쌤은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언어 심리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글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핫쌤은 문제 해결 관련해서 맥킨지 스킬 전문가죠. 그래서 문제 해결 관련 내용을 볼 줄 압니다. 자, 자료해석 관련해서는 핫쌤 전공이 통계학이죠. 자료해석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핫쌤이 경제학을 공부해서는 교양 수준의 경제학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식 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경영 관련해서는 재무관리도 교양 수준으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난 다음에 NCS를 받습니다. 2015년부터 내가 NCS를 강의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문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타, 오답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의 하나이니까요. 그러나 이론 그리고 개념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짚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 여기 파일에 들어있는 겁니다. 살펴봤죠. 자, 이와 같은 고객 불만 응대 8단계 프로세스를 주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여기에는 대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대안이 들어가야 할까요? 자, 고절자용 문항 해설을 보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고절자용에는 분명하게 대안 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편에서 문제 처리 프로세스 분명하게 해결한 개발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한 개발을 해야만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에서 다루고 있는 이 프로세스 8단계 분명하게 잘못됐습니다. 대안 제시 단계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고객편에서도 이것을 주고 있죠. 만약에 대안 제시 단계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돈 1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신속 처리해야 되니까 바로 1억을 고객에게 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1억을 요구하는 경우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실제 그게 타당한지,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와 같은 것을 살피고 난 다음에 내부 결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대안 제시 단계 없다면 그냥 무작정 돈 줘야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돈을 준다면 개인 돈을 줘야 하겠습니까? 회사 돈을 줘야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과연 이것을 결제할까요? 이와 같은 과정 자체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개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절자 대상 고객 서비스 매뉴얼 보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입막음 하라는 얘기일까요? 입막음을 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인이 처리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고객 불만을 끝까지 들어준다. 이것은
고졸자 대상이든 대졸자 대상이든 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고객 강의를 끝까지 들어준다면 고객이 전화통 잡고 24시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퇴근하지 않고 계속 들어줘야 합니까? 이처럼 NCS-599 내용 자체가 엉터리 개판입니다. 고졸자 대상, 대졸자 대상 서로 어긋나 있죠. 그리고 영역별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만약에 고졸자가 대졸자 응시했다면 다른 답을 골라야 하고 대졸자가 고졸자 응시하면 또 다른 답을 골라야 하죠. 그리고 영역별 이렇게 상이한 내용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마다 답을 다르게 골라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개판으로 구성해 놓고 문제는 어떻게 출제했는지 볼게요. 자, NCS 예시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팀장이 하는 말 이건 아닌데 한다. 어디를 고쳐야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끝까지 경청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객이 24시간 전화통 잡고 있으면 퇴근하지 않고 계속 들어줘야 하나? 아닙니다.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1학만 기출문제입니다. 자, 고객 응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URL을 알려주고 보도록 유도하라. 이게 뭘 뜻할까요? 역시 한계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 질문이 길어지면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거기 참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콜센터 매뉴얼은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볼 수 있습니다. LG 콜센터 매뉴얼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문제를 만들었죠. 여기서 한계를 정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너 기본 잘 이해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화만 낸다면 즉 전화통 잡고 있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심을 빨리 얘기 다 하고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전화통 잡고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한계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현장은 이런데 또 실제 문제는 이런데 매뉴얼 내용은 이렇습니다. 엉터리 개판이죠.